포기를 모르는 남자 누굽니까? 인사부터 당황하셨어요. 공직선거 1승 6패. 1승 6패 멋있어요. 제가 1승 6패 유일한 승을 이룬 곳이 이 송도입니다. 오.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 있고 이 네. 바다에서 어릴 때 여름에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하던데. 예. 결혼해서 처음 집을 마련했던 곳이고 우리 네 아이 중에 첫째가 또 송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죠. 우리 시민들이 너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너 분명히 쓰일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또 행안부에 갔어요. 또 이런 또 위치에서 이런 새로운 안목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였고 운동을 무지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100m 최고 기록 11초 7입니다. 운동 잘해, 공부 잘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포항에서 특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포항의 미래 같은 느낌이 그랬을 것 있었을 같아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그 경실련 활동을 했어요. 예. 대학교 때 하셨죠? 예. 예. 복학을 하고 보니까 91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3월 달부터 그때도 강경대 김기정 그때 분신하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항의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그때 제 눈으로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 학생운동이든 사회운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좀 이게 합리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이 비폭력의 방법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무렵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이게 학교든 또 사회운동 내부에서 그런 논쟁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비폭력 합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숙제,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세상이 확 바뀌고 이러지 않는다. 또 정부권이 또는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는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시민운동 방식으로 이제 사회운동 방식을 바꿉니다. 그 무렵에 제가 서경석 목사라는 분을 유명하시죠? 작년회에서 네.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저분과 내가 생각이 참 비슷하구나 해서 찾아가서 저도 한번 경실련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대학생회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서경석 목사님이 너는 학자가 되기보다 고향에 돌아가서 시민운동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막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예요. 네. 예, 그랬죠. 나중에 지방 정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지역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에 내려왔죠. 고향에 내려와서 경실련 활동을 하고 경실련을 만들고 또 제가 간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이제 목소리도 내고 조직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포항 지역의 여러 현안에 관계가 됐고 마침 95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주변 선배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송도동에 출마를 하게 됐죠. 그래서 첫 당선이 그때가 되세요. 나이가 네. 만으로 26, 집에 나이로 28 이랬는데 그 당선이 된 최연소였죠, 거예요. 그게? 네, 당선이 돼버린 예.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가족분들이 아니라 주변 친한 분들에게도 무슨 얘기냐면 색깔을 좀 바꿔라. 그럼요. 하다못해 무소속이라도 해버려라. 이거 지금 아니 민주당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해서 되겠니? 이런 얘기 저는 얼마나 그거- 들으셨어요? 보수 쪽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 솔직히 들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듣죠, 많이 듣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우리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영남의 민주당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지역 구도가 남아있는 한 이게 희석되지 않는 한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영남의 민주당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네. 떨어지다 보면 내가 이 지역에서는 수재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당적 때문에 너를 못 뽑겠다라는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만날 건데 한 번쯤은 고민을 하거나. 예,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셨나요? 그럼요. 지금 뭐 당장은 안 변할지 몰라도 시간 뭐 모든 일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변수. 이게 세월이 언젠가 필요한 온다. 거죠. 그건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지나온 세월이 다 허송 세월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나 버티고 있으면 그 아직은 허송 세월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포기하면 이제는 20년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죠. 포기할 수 없고 또 설령 제가 안 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별명이 포기를 모르는 모르는 남자. 야, 멋있어요. 그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으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예.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뭐 남북경협, 뭐 또 북방경협에 이제 포항이 또 우리가 거점 도시가 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맡고 계신 특별위원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게 이 남북 관계가 열리면 이 굉장히 긴장된 또 전쟁 상태가 오래 갔는데 이 관계가 이제 열리면 그 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뭐 무역 이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좀 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집권당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당내 기구고 저는 일찍부터 지금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을 통해서 이 포항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위원회에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게 됐고 앞으로 포항을 포항을 하는 이 남북 협력 사업 또 동북아의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서 이 포항의 위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쓸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허대만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구나라고 조금씩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줄 건데 뭘 만들 수 있는데 라는 방향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뭐 다음 총선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도 그렇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우리 포항은 내가 이런 포항의 색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를 맞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포항이 50년 동안 우리 나이하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포스코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포항은 철강 도시로만 유지되어 왔는데 철강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철강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곡단지 중심으로 투자해 놓은 R&D 단지 그거보다 더 크게 저는 잠재력이 있는 우리의 자산이 왼쪽에 보이는 바다라고 생각해요. 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수산업이든 해양 관광이든 해양 산업이든 또 해양 물류든 이게 우리 포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의 가능성을 좀 현실화 시켜보고 싶다. 물류든 이 관광이든 해양 관광이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항에 오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포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요즘 포항 경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시민분들 지금 힘들다, 자영업자분들 죽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시민분들에게는 조금 더 눈에 딱 보일 맞아요. 만한 그런 가슴에 얘기를 딱 듣고 다가올 만한 싶거든요. 이야기도 좀 필요할 네.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아. 예. 단기 처방이라면 뭐 중앙정부에 뭐 이게 각종 사업을 유치하는 게 빠르겠죠. 예를 들면 지금 지진 피해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더 어려워졌다고요. 홍해 같은 지역은 뭐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데 이 단기 처방은 중앙정부의 이 긴급 복구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 단기 투자가 필요한데 뭐 그런 일은 이 포항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정부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항에서는 접니다. 후대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나 각 정부의 각 장관들 또 국회에 있는 민주당 또 여당의 의원들은 저하고 적어도 20년 가까이 같이 해온 분들이에요. 정부와의 사이에서 지금 당장 우리 포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긴급 처방을 만드는 데는, 시행하는 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떨어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대통령님 전화번호 알아요?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 아세요 정말? 엄마! 왜? 아직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선, 낙선이 물론 정치인에게 중요하지만요.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당선, 낙선 상관 말고 예.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정치인으로 오래도록 기억돼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떨어져도 포항에 살아야 되고 네. 당선이 돼도 포항에 살아야 될 포항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포항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쓸모가 있고 당선되면 더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네. 정치인 허대만 그리고 포항 시민 허대만 앞으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